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이 공개됐지만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내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집단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법안 설계를 주도한 본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되자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자중질환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공소청 중수청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하루 만인 13일 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서부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6명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실제 법안 내용이 그동안 논의한 것과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일부 핵심 의견은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국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안을 사실상 좌지우지했다는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월 작성된 중수청 조직 설계 관련 문제점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서엔 봉수석이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보조적 역할을 하는 전문수사관을 엄격히 이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정황이 담겼습니다. 자문위에서 사임한 위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스럽게도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여망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근윤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 6분이 집단 사퇴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을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 정부 입법안이 공개된 가운데 그 내용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여당인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 또한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중 한 분입니다. 정부 입법 예고안에 반발하며 사퇴한 장범식 변호사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검찰을 담당하고 있는 강혜슬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강 기자 먼저 그간의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죠. 정부 입법 예고안이 나온 뒤에 어떠한 혼란들이 있었습니까? 어제까지의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보죠. 네, 먼저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나온 거는 지난 월요일이고 지금 이제 4일째입니다. 근데 바로 13일 이때 이제 저녁에 자문위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의 표명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가 시작된 거는 지난주 금요일부터인데요. 네네. 먼저 검찰개혁 추진단은 자문위원들에게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예정에 있던 것이 아니라 좀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아서 설명을 진행했고 이거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부탁을 한 거죠. 바로 당일에 입법 예고안을 설명하고 또 검토 의견을 당일에 말을 해야 했던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월요일에 입법 예고안의 그 예고는 예정이 이미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만한 의지가 충분히 있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던 것이고요. 자문위원분들 중에서 이제 사의 표명에 공감하는 분들이 생기면서 6명이 함께 이제 사의를 표명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자, 변호사님, 현재 자문위원 사퇴를 하신 겁니까? 네네, 사퇴를 했습니다. 네. 자, 먼저 자문위 구성 총 몇 분이십니까? 지금 자문위는 총 16명입니다. 16분 중에서 지금 6분이 사퇴를 했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문위 내에서 검찰 출신도 있죠. 검찰 출신이라고 하실 분은 사실 없고 그 한동수 의원님이 그 잠시 그 계셨던 적이 있죠. 예. 자, 그러면 6분이 사퇴를 하는 과정에까지 이르렀는데 네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먼저 지적하고 네, 싶습니다. 네, 네. 네, 절차상으로 저희가 어쨌든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한 안을 주고 네, 거기에 네. 대해 자문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에게 주어진 안들은 일단 중수청법이나 공소청법은 기존 법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 법안들을 주면서 뭐 1안, 2안 중에 어떤 게 나을지 좀 검토를 해달라.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자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네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받았던 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건 저희가 검토한 적이 있었던 법안이 아닌 거였고 네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드렸던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일치된 의견이 있던 부분도 다르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렇게 입법 예고안이 만들어지고 바로 입법 예고가 된다고 했을 때 큰 당혹감을 느꼈고 이렇게 되다가는 자문위가 그냥 들러리가 되고 네네네. 검찰개혁 추진단이 그냥 마음대로 법안을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었고요. 내용적으로도 사실 아니 내용은 조금 이따 네네. 하시고 자 그러면 그동안 자문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안이 느닷없이 금요일 나왔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배경이 저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김필성 의원님 말씀으로는 그 안이 예전에 뭐 검찰 쪽에서 만들어준 법안과 좀 유사했었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해주신 적은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 생각으로는 좀 검찰 쪽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입법안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문위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보다는 누군가 주도해서 그걸 강행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가 논의했고 그 검찰개혁 추진단에서도 이게 뭐 행안부나 법무부에서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네네. 이렇게 정해졌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꼭 그쪽에서 정하지 않았다면은 누가 정했을지 그리고 그렇다면은 좀 검찰 쪽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던 사람이 그런 내용으로 강행하진 않았을지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봉욱 민정수석으로 의심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그 논의에 가장 강하게 개입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네네. 봉우 민정수석이었고요. 뭐 매주 회의를 열어서 주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다면은 봉우 민정수석이 그럼 이 안을 밀어붙인 게 아닐까라고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자, 강 기자. 네. 이번 정부 입법 예고안을 받아본 검찰 쪽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금 현재 안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네네네. 논란이 번지고 있는 데다가 구체적으로 이게 설령 본인들에게 유리한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뭐 그대로 인정하면서 뭐 아니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평타를 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얘기한 것처럼 검찰을 약간 좀 무력화하는 아니라고 좀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무력화는 아니다. 네네. 모르겠습니다. 속으로까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자,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하나하나 뜯어보죠. 가장 문제가 되는 지금 쟁점이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강하게 있어가지고 네네. 어느 것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중수청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수청법을 그러니까 약간 그 저희가 여러 가지 누더기로 섞여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사 범위를 늘렸지 않습니까? 구대 네네. 범죄로 그 그럼 부분에 구대 범죄죠. 네, 구대 범죄로 늘렸던 것도 사이버 범죄는 사실 논의도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선거 범죄나 뭐 마약 범죄 부분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고 그리고 사실 그 범위를 늘리자는 거는 중수청을 좀 잘 키워서 사람들을 끌어오자는 이야기였는데 그 지금 수사사법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수사사법관이 들어와서 구대 범죄를 하게 되면 그거는 사실 수사사법관은 검사들이죠. 그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구대 범죄는 그 커진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수사사법관은 이제 검사를 유인하겠다고 그렇게 만든 건데 일단 명칭부터 사법이라는 명칭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음에도 네네. 그게 반영되지 않았고 네. 그리고 검사를 유인하는 것이 검사라는 따로 직급을 만들어서 이제 지휘하는 형태로 만들자는 건 생각은 전혀 아니었고 일원이 대부분의 의견이었거든요. 일원적으로 만들어서 수사관으로 오도록 하되 뭔가
보장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유인책으로 쓰자는 거였는데 이렇게 이원적으로 만들어 놓고 자, 지금 이원화 구조라면 수사사법관이 있고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전문 수사관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수사관들은 기존 수사관들이 오는 게 구성이겠죠? 구성이겠죠. 그러면은 수사관들이 처음에 중수청이 생겼다고 했을 때는 자기들이 이제 수사의 주도권을 갖고 수사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런 의지를 가졌던 분들의 의지가 꺾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 여전히 거기 가봐야 예전처럼 검사의 지위를 갖는 수사사법관의 지위를 받아서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역할이 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직 그 위치로 다시 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렇다면은 이 정도도 아니 돼버린 게 아닌가. 유인책으로도 되지 않고 오히려 검찰 개혁을 후퇴하는 모습으로도 보이게 되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중수청이 구대 범죄를 하게 되고 그죠? 그다음에 검사 출신의 수사사법관 검사들이 오는 그다음에 기존 수사관이 이렇게 이원화되는 지휘 구조라면 옛날 그 문제가 많았던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가 떠오르는데요. 중앙수사부. 네, 그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뭐 어제 한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뭐 대검 특수부의 꿈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청으로 오히려 승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 중에 네네. 하나가 중수청에서 모든 사건을 다 공소청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오면 공소청으로 다 무슨 사건이 왔는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공소청에서 개입을 하게 되고 공소청에서 개입을 하면서 수사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중지도 할 수 있고 수사관 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소청에서 중수청을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준 거죠. 수사 초기부터 완벽하게. 그러면은 수사사법관과 검사 간에 이제 결합이 되면은 이건 수사 기소를 같이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물론 기관이 따로 있어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우려를 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소청장의 명칭은 왜 검찰총장으로 했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 뭐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네네. 위헌 논란 때문에 걱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게 어차피 공소청이 만들어지는데 그 장이 검찰총장이라는 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했고 위헌 논란도 뭐 위헌이라고는 저희 자문위에서 대부분 판단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일부 뭐 위헌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가지시는 분도 있었지만 그 부분을 감안했는지 아니면은 검찰총장의 그냥 명칭 자체를 유지하고 따르게 불리는 걸 원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자일 가능성도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강 기자.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서 검찰 내의 실제 속내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보는 경찰들 동향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뭐 제가 경찰들의 동향까지 제대로 파악을 하진 못해서 네네. 그거는 나중에 취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검찰을 출입하고 있어서. 자, 그러면 자문위에서 논의됐던 방향은 무엇입니까? 참된 검찰개혁, 주되게 논의됐던. 사실 자문위는 사실 그 자문을 요청하는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까지는 뭐 완벽하게 저희가 일치되게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정해진 게 분명 있지 않습니까? 수사 기소 분리를 해서 이제 대원칙이죠. 네, 대원칙을 정해졌고 그 방향으로 이미 법안들이 있고 그 법안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방향에 맞는 최선의 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고 우려되는 점들을 지적하는 게 저희 역할이었고 그런데 자문위가 열심히 했던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던 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그 검찰개혁 추진단이 좀 소통을 되게 못하게 막았거든요. 사실 그동안 그러니까 자문위원들도 외부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막았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내부에서는 좀 자유롭게 이야기가 됐나 했더니 국회에도 별로 이번 법안이 봤을 때 국회도 굉장히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을 막았다. 어떻게 막았다는 얘기입니까? 소통을 막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네네. 그 분란을 막기 위해서 자문위원분들은 자문위의 안에서의 이야기들을 외부에 얘기하지 말고 네네. 어떤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게 저는 그
어쨌든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에는 이렇게 너무 밀실해서 만든 것처럼 되는 느낌을 받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웠고 저희는 굉장히 검찰 개혁을 어쨌든 오랫동안 논의했던 분들이 자문위에 많이 계시는 거고 그 분들은 정확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서로 간에 조금 달랐던 것들을 조율해서 하나로 뭉치는 일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자, 강 기자. 네. 그러면 6분이 사퇴를 했단 말이죠. 16분들 중에서. 그러면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그 사의를 표명한 뒤에 어떻게 자문위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남은 분들에게 여쭤봤는데요. 네네.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예정대로 원래 진행하던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에 어쨌든 검찰개혁 추진 자문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서 여러 쟁점들을 검토하는 형태로 회의를 진행했었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자문위가 이 논란이 있고 나니까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제 어쨌든 향후 논의 사항과 검토 결과를 이제 기자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잘 소통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밀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식의 이제 좀 폐쇄적인 논의보다는 어느 정도 공론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뭐 자문위를 비롯해서 시민사회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크게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의 의견을 좀 적극 수렴해라 향후 법안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게 다시 수정될 수 있는 여지가 좀 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사퇴하신 분들은 자문위에 다시 재합류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네, 뭐 현재 자문위에 다시 합류한다거나 뭐 그런 계획은 사실 없고요. 다만 지금까지 뭐 밖에서도 열심히 이야기를 했었고 계속되는 논의에서는 참여하고 싶어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네네. 당에서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루트로 함께 할 수 있거나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은 함께 할 예정이고요. 저희끼리 뭐 필요한 법안들을 먼저 만들어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들은 나눴습니다. 지금 6분은 의견이 일치한 거고 앞으로 행동도 좀 같이 하는 그런 쪽입니까? 일단 일치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함께 하면은 좀 일치된 견해가 있을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좀 함께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자, 변호사님. 자문위에서 보안 수사권 문제는 다뤄졌습니까? 네, 보안 수사권 문제는 다루고 있고요. 네. 처음부터 이제 빠르게 이걸 논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조직법이 굉장히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요구가 추진단에서 있었고 그래서 조금 뒤로 밀렸지만 12월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강 기자. 정성호 장관이 그제죠. 그 국회 법사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다 이렇게 해서 좀 설전이 오갔는데 정성호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출근길에도 이제 이 논란이 있고 난 뒤에 입장을 밝혔었는데 어쨌든 좀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들을 좀 계속 지켜보자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이제 검찰의 피해자였던 만큼 이제 누구보다도 그 검찰 개혁이 잘 이루어지길 바랄 것이다. 그러니까 논의를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러면 남은 10분들은 지금 이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날 저희끼리 얘기했을 때는 거의 전원 일치로 이 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네네. 뭐 사퇴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지금 안에 찬성해서 남아 계셨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네네. 아마 지금 입법 예고된 상태고 다시 논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문위에서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원점에서 논의되고 올바른 정치 개혁, 검찰 개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단추가 좀 잘 꿰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검찰 개혁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만, 그리고 떠나신 자문위원님 분들도 다시 좀 합류하셔서 좀 바른 방향을 좀 설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전합니다. 자, 지금까지 자문위원 참여했던 장범식 민변 변호사 그리고
강혜슬 뉴스토마토 법조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